안녕하세요. 배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안하기 김영숙입니다. 이준석 의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동안 좀 잠잠하게 인터뷰도 안 하고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이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훌륭한 점은 바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준석 의원 평가할 점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선진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기 전에 본인 스스로도 대중들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평가받는 일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어느 당에서도 하지 않은,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이러한 지지부진한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선 평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선 평가 세미나. 결국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 점수 별로 좋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대선에서 이렇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장을 스스로 펼쳤습니다. 쉽지 않죠. 나를 비판해 주세요. 비판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판을 벌렸습니다. 훌륭하죠? 자기가 욕먹겠다고 판을 벌리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의원은 자신감과 결백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말할 것도 없이 김종인 위원장님,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준석 의원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 김재섭 의원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자 김준일이라는 정치평론가 등등 이준석에게 아픈 소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냐? 그렇다면 비호감도를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냐?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이준석 의원은 어떠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냐?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떨어졌지만 물론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서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들에게 비호감이면 당연히 표를 받기가 힘들죠. 이렇게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등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평론, 세미나를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에게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오지 않았다. 즉 이준석에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의 표가 와야 되는데 여기로 오지 않았다. 이거는 사표 방지이기도 하고 당신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회가 많잖아 하는 그러한 심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김문수 후보에게 다 갔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41%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은 개혁신당의 긍정적이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 신생정당이다. 신생정당 개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득표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8% 받은 것도 성공적이다. 개혁신당에다 국회의원 3명 가지고 있는 정당, 신생정당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정당에서 8%를 받은 것은 온전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 아니고 이것은 오롯이 이준석 의원의 지지다. 이렇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얘기다. 그리고 계엄 전국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받은 것이다. 이준석 그때 후보는 본인과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해도 이번 선거는 이기기 쉽지 않다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 이날 세미나에 초청해온 그 패널들이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프게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을 마음 놓고 편하게 하는 장을 더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화성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본인에 대한 비판을 보다 활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비켜준 겁니다. 이것 또한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 앉아서 들어야지 이 자리를 뜨는 것부터가 싸가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퉁 쳤지만 이것은 이준석에 담긴 애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결국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왜 싸가지 없다는 이렇게 비난을 받나?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너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준수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이 정도의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대중들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본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본인의 눈높이보다 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안 한 것이다. 배려를 안 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싸가지 없다는, 매번 대화를 할 때마다 싸가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보다 더 성장하기 힘들다. 저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수준 낮은 사람을 수준 높게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을 내리는 거 더 힘들다. 내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덕전.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정도의,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인간이면 됐지. 뭘 더 고쳐야 돼. 왜 내가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고집, 즉 수준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 고집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